정치권에서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음 전당대회에 등판할 것이다. 이런 의견,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 알려진 한 전 위원장의 언행들도 그 근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에 사실상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만났거나 직접 통화한 인사들을 통해 알려진 한 전 위원장 최근 언행들이 이 사실상 정치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연일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에 비대위원들과 만난 데 이어서 3일에는 함께 일한 당직자들과도 만났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앞으로도 종종 보면서 교류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일부 참석자가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들고 와서 사인을 요청하니까 한 전 위원장이 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저자는 어떤 사람 등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본인과 관련된 트렌드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참석자의 말도 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 이 자리에서 국회가 있는 여의도가 검찰이 있는 서초동과 비슷하더라며 두 곳 다 갈등이 집약이 된 공간인데 여의도에 왔을 때 본인이 받은 인상 중에 하나가 여차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칠 수도 있겠다였다고 말을 하면서 국회 정치에 대한 소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도 비대위원직 수락을 결심을 하면서 이미 정치권에서 본인이 소모될 것이란 각오를 했었다고 밝혔고요. 총선 후에 사퇴를 선언하면서도 정치를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죠. 앞서 나온 한 전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 연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될 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미쳤냐,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만만한 곳 아니니 너만 소모될 거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은 100% 진심입니다. 그 후의 인생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한 한 전 위원장의 조기 정치 복귀 가능성, 이것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근거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영입했던 낙선인들이 이렇게 세력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 또 총선 후에도 별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 여당의 현재 모습, 이게 꼽히고 있는 겁니다. 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에서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영입해서 이 수도권 등 험지에 공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낙선안 떨어진 이 지역 조직 위원장들이 한 전 위원장의 지원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이들이 이제 주축이 된 천목회가 모임을 시작하는 등 이 세력화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 이들이 결국 이 한두 달 남은 전당대회에서 큰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당대표가 2026년 이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은 이 다음 지방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원외 조직위원장들과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이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당내에서조차 이 총선 패배 후에도 국민의힘이 혁신적인 수습책을 찾지 못했다, 변한 게 없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면서 이런 당의 한가로운 모습이 계속되면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잠재적 지원 세력으로 평가되는 천목회 인사들은요, 당장 여권 일각의 이 한동훈 원톱 책임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는요,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총선백서 TF의 설문 문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 영입 인사 1호이자 천목회 창립 멤버인 박상수 인천서갑 조직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강조했던 이재명 조국 심판론 전략은 선거 막판 지지층 총결집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총선 백서 역시 이런 전후 맥락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밀리는 상황, 개헌저지선도 붕괴되는 상황에서 꺼내든 카드라는 요 맥락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맥락이 고려될 부분이 별로 없어요. 1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부여하도록만 되어 있고, TF에서도 설문지만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려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장이 저 얘기를 한 그 배경은 그겁니다. 이제 총선 백서 TF에서 설문지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 문항 중에 하나가 한동훈 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제기했던 이른바 조국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 아마 이런 문항이 있나 봅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단선적으로 물었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박 위원장은 지적을 한 겁니다. 총선 백서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 역시 한때 친한계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조 의원은 이제 특정인 언급을 뺄 수는 없었다 이러면서 나는 악역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조정훈 의원은 총선 백서 결과에 따른 잡음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치 생명을 걸어서라도 날 것 그대로 다 얘기하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도 있는 그대로 피드백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훈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선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 또는 비대위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균형에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악역이라고 생각하고 손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아직 뵙지는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백서의 내용을 해석하시고 입장을 내시든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선택이시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충분히 설문 결과와 심층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담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반면 여권 내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등판 시기상조다 이런 비판적 견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필두로 해서 여권의 이른바 잠룡들이 한동훈 때리기 계속되는 분위기인데요.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존재감이 이런 때리기가 나올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앞세운 한 전 위원장의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전대 일정을 정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또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총선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당대표에 서는 것을 국민들이 변화로 봐주겠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여권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최근 한 전 위원장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총선 전략에 패착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권에서 나온 한 전 위원장 비판 목소리 들어보시죠. 586 청산이다 이런 문제고요. 2조 심판이다 이랬는데 4년 동안 여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대대적으로 우리가 국민 앞에 제시했어야 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복귀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나와요. 그런 걸 염두에 안 두고 입을 꼬박꼬박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는 없죠. 결정적으로 패착이 대통령께 직언을 하는 당이 아니었다. 속된 표현으로 눈치 보는 당이었다. 이제 이런 그 각인된 인상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됐던 건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당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그걸 책임지고 물러나셨는데 근데 또 다시 출마를 한다? 그걸 국민들께서 당의 변화라고 봐주겠느냐. 이렇게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그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천목회 이재영 간사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거듭 비판을 하면서 다시 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 나서 당분간 쉴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런 기조도 보였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뭐 가만히 냅두질 않네요. 네. 당내에서도 그렇고. 냅두지 않는 건가요? 본인이 못 참는 건가요?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들고 나왔던 것이 오히려 재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게 아닌가. 가능성은 3주 전보다는 2주 전이 높았고 2주 전보다는 일주일 전이 높았고 가면 갈수록 가능성은 높아지는 건데. 윤석열 정부 2주년을 앞두고서요. 지금 여권의 역학구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존재감,
또 친한계의 결집 분위기 이건 뚜렷해진다. 반면에 친윤계,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핵심 친윤계라고 말하는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죠. 그분들은 이 선으로 후퇴하는 모양새다. 자, 이 분석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이게 당연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심판당했다. 그리고 윤핵관들의 이른바 그 국정기조 참여에 대한 또 간접 심판이 됐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그렇지만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아마 범친윤계에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여부는 매우 이 지점에서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누구의 책임이 더 크느냐의 그 논쟁 속에서 한 위원장이 만일 등판해서 다시 조기 등판해서 이제 이번 전대에서 뭐 출마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정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당내 역학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국민의힘 기류에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선 패배 수습의 키가 한동훈 위원장으로 지금 쏠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냐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당내 분위기가 한동훈 위원장을 불러내고 있는 듯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의 어떤 수습과 차기 리더십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조기 등판은 윤석열 대통령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동훈 위원장을 당내에서 불러내는 여론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 이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여론이 형성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역학구도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